송자대전에는 우암의 북벌에 대한 주장이 잘 드러나 있다. 그에게 있어 북벌은 안으로 나라를 바로 다스린 후 밖으로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이다. 즉 군사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관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숙종 때 교서관에서 우암집을 편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자료들을 모아서 영조 때도 편찬이 다시 됐고요. 우암 선생 문집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다가 다시 정조 때 편찬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 편찬을 하고 하는, 편찬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자주. 그만큼 이제 우암의 그 문집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정조 11년, 1787년에 평양 감행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송자란 말이 어떨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정조도 넌지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송자대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지금까지 송자대전은 문집 자체만으로도 가장 그 선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을 유교의 나라로 만든 주인공 우암 송시열.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그가 태어난 제2의 고향 충북 옥천으로 향했다. 선조 40년. 우암은 외갓집이 있었던 충북 옥천군 이원면 구룡천에서 태어났다. 송시열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알리는 비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우암은 3살 때 스스로 문자를 알았고 7살 때 형들의 글 읽는 소리를 그대로 받았을 정도로 영특했다. 그런 아들에 대한 아버지 송갑주의 기대는 남달랐다. 특별했던 아이 송시열. 그의 어린 시절 이름은 성노였다. 이는 아버지가 꾼 태몽에서 비롯됐다. 공자가 제자를 거느리고 아버지 송갑주를 찾아온 것이다. 이는 전해지는 퇴계 이황의 태몽과도 비슷했다. 성인이 준 아이, 그가 바로 송시열이었다. 구룡촌 곳곳에는 우암의 흔적이 남아있다. 어릴 적 글공부를 했던 경연당. 이곳에서 아버지 송갑주는 아들의 스승을 자처하며 학문의 방향을 잡아주었다. 송갑주가 송시열의 학문 교재로 삼은 책은 율곡이의 경몽요결이었다. 서인들의 종주 율곡으로부터 학문을 시작하는 성리학 체제는 바로 서인들의 정치 이념이었다. 송갑주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주자는 훗날의 공자다. 율곡은 훗날의 주자다. 공자를 배우려면 마땅히 율곡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송시열이 지방사림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그의 학통이었다. 우암은 조광조에서 이희로, 또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으로 이어진 기호학파의 학통을 충실히 계승한다. 이는 서인 학자로서는 최고의 계통이었다. 사계의 김장생은 바로 율곡 이희 선생의 그 수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계 김장생을 찾아가는 것은 율곡 선생의 그 학문적 맥을 제대로 이은 분이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한 1년여 만에
그분이 죽게 되었는데 그분의 둘째 아들의 신독제 김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이분에게 나아가서 학문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암 송시열은 그 한국 유학에 있어서 정암 조광조 그리고 율곡이 사계 김장생 신독제 김집 이런 분들을 스승으로 하여 그의 성리학을 익히게 되었고 이분들의 학문을 통해서 주자학에 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학문적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1630년 우암은 사계 김장생의 문화에 들어가 수학한다. 사계는 율곡의 적통을 이어받은 학자로서 조선 성리학의 흐름을 예학으로 바꿔놓은 인물이다. 이듬해 김장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들 김집을 스승으로 삼는다. 유계, 이유태, 윤선거 등은 사계와 신독제 문화에서 동학한 준재들이었다. 이때 송시열은 훗날 양송으로 불리며 정치적 학문적으로 평생의 동지가 되는 송준길과 동문수학한다. 같은 집안 사람인 두 사람은 11촌 숙질간이자 2종 6촌 사이. 두 사람의 평생에 걸친 친교는 서인 정권의 단단한 아성이 된다. 학문의 길을 닦았던 이 시기에 우암은 주자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으며 모든 생활의 기준도 거기에 따르려고 했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자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나갔다. 인조 21년인 1633년 9월 송시열은 생원시에 응시한다. 시험 문제는 주역에 나오는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순환하여 움직이는 것을 도라 이른다라는 구절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송시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태극과 음양의 이치는 천지조화의 근원이다라고 적었다. 그 근거로 율곡과 맹자 등의 학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때 시험관은 대제학 최명길이었다. 그는 우암의 답을 보고 일찍이 드물게 보던 큰 선비가 생겼으니 이제 중국의 도학은 우리 동방으로 왔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인재를 알아본 최명길의 안목 때문이었을까? 우암은 100명의 합격자 가운데 장원을 차지했다. 최명길의 천고로 우암은 인조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의 스승이 된다. 복림대군은 훗날 인조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는 효종이다. 이후 약 1년간에 걸친 사부 생활은 효종과의 깊은 유대와 함께 북벌 계획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1636년 겨울, 청나라는 조선을 공격한다. 후금으로서는 중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조선을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빠르게 진군하는 적군을 피하기 위해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 이때 송시열도 인조와 함께한다. 하지만 청나라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조선은 오래 버틸 재간이